오늘 이야기는 궁극의 지혜 영상 제작자의 자전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시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많은 부분이 공감되신다면 가볍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친구가 많으신가요? 만약 친구가 많으시다면 진심으로 행복하신가요? 제 주변의 한 지인분은 나는 친구가 많아서 늘 행복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곤 합니다. 친구도 좋지만 자신의 친구들 자녀 중에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며 매번 큰 소리로 자랑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친구가 많다면 그것 자체로 정말 행복할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조금이나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인간성이 좋은가 봐, 능력이 뛰어난가 봐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무언가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뛰어나게 잘난 게 없어서 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쉬는 날이면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일종의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며 기쁜 마음에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생일날에는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운 고민들도 모두 털어놓아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인생에서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 친구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으며 자존심조차 버리고 그 사람에게 날 맞춰가며 친구 관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가족이 생기면서 친구들도 바빠져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동거동락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변하더군요. 어릴 적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가깝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만남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이전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관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경조사 때나 필요한 것이지 서로 이해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기보다는 누가 더 잘났는지를 비교하고 시샘하고 그러다 한 번의 실수로 삐끗하고 넘어지면 몸 아픈 전염병 환자 취급하곤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란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고 성공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저 친구일 뿐. 내가 친구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친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30년 지기 친구조차 도와주질 않더군요. 친구보다 세상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줄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받는 상처는 더 깊더라고요. 조금의 거리를 두고 마음 비우니 이제는 정말 편안한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은 혼자서 고요하게 보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상황일 때는
좋은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면 가식적인 친구만 남습니다. 그러나 가식적인 친구임을 알았음에도 그동안의 추억 과정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긋한 나이가 되어 보니 친구가 많은 것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라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소진되는 에너지가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가득히 채워짐을 느낍니다. 억지스레 엮어온 인연들 자연스레 놓고 나니 예전에 비해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점점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친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신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결국 하는 이야기라고는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험담 정도에 불과해서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소수의 친구들을 경조사를 위해 친구로 남겨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으니 고의적으로 친구들을 다 외면하고 혼자서 지내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백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3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현인들의 지혜를 습득하기 위한 독서, 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실제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라면 더욱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욱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 통계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고작 3명 중 1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운동은 허벅지 운동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하는 운동은 젊은 시절의 운동과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부풀리는 운동보다는 생활 근력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년기에 권장되는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중강도의 유산소와 신체 활동에 해당하며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걷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셨다면 산책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반려견과 함께 걷는 등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에 더 흥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노년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5분씩 걷기,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의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겠다는 열정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등단하신 박관서 소설가는 나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나이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계산해서는 안 된다. 살아온 횟수의 곱하기 0.7을 하는 것이 본래 자신의 나이다. 이른바 요즘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 말은 현재 나이의 0.7을 곱한 값이 실제 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적으로 4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28세, 6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42세, 8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56세라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정신적,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체감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법적 나이 70세라고 하더라도 요즘 나이로 49세를 뜻하며 50세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건강하고 젊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노력으로 생체 시계를 더디게 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무엇을 하든 지금보다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차분히 잘 들어보셨다면 이제는 나이 들면 늙었으니 병들고 아프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행동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노년의 시간은 스스로 설계한다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또 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 보니 주변에서 나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듣게 되는 것은 분명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마음도 젊고 건강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인생을 즐기면 노년의 시간은 다시 한번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81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생활 중이신 어르신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길 여유가 없어 아주 간단한 식사로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참 화려한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면서 작은 부족함도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답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 유치원은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유치원이었어요. 저는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로서 명예와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저는 평생을 지금처럼 화려하게 떵떵거리며 살 줄만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노인이 된 지금 제게 남아있는 건 약간의 우울감과 허망함 뿐입니다. 라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유치원에서 동화 읽어주기 봉사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은 문득 젊은 날의 유치원 교사의 경험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할머님, 크게 걱정하실 것 없으세요. 손주들에게 옛날 얘기해준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마 친구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에요.
이런 나이에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큰 행운이로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해서 욕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도 함께 들어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뭘 못하겠어. 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 어르신은 결국 이 활동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어요. 어르신은 매일같이 도서관에 방문해서 동화책을 빌려와 온종일 동화책 읽기 연습을 하셨습니다.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정도 찡그렸다가 웃었다가 큰 몸짓을 표현하기 위해 팔도 하늘만큼 벌려보고 입을 크게 벌려 호랑이 흉내를 내보기도 하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거울 속의 나에게 햇님과 달님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주기를 반복하셨다고 하십니다.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에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할머니의 6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도전입니다. 할머니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어른들과는 사뭇 다르게 꺼리낌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 웃으며 제잘되는 아이들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며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웃긴 얘기에는 깔깔대며 웃어주고 무서운 얘기에는 무서운 몸짓과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합디다. 아이들에게서 느낀 이 행복감은 만약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81세 어르신의 도전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시간의 개념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동네 위치한 문화센터에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배울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정도 배울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의 친구는 줄어들고 몸에는 노화가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에 밀려 삶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차 포기하게 되며 그로 인해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이제야 온 것이지요.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으로서 깨달음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노년은 다시 한번 깨달음과 성장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기를 인생의 제2장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핸드폰 사용법 배우기, 노래와 악기 배우기, 바느질과 뜨개질 등 내가 배우고 싶었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기다 보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수다보다는 나 스스로를 위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에 피로감이 높다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리우며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예술가인 안나 모지스는 1860년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정부로 일을 하며 남편을 만나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명은 사망하고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수를 놓았지만 나이가 들어 관절염으로 인해 더 이상 자수를 놓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 모지스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늘을 놓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붓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76세였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못하였지만 자신만의 감성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있게 표현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무려 101살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으며 약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미국의 대통령인 존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인물로 지칭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로 활동한 안나 모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노년기는 친구가 떠나가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찾게 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절대로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년기에는 나이를 먹었기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었기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이 준 경험은 누군가 원한다고 해서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쌓으며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하고 탐험의 시간을 충분히 겪어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눈도 침침하고 무릎과 허리도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의 노화가 쉽게 포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도전이란 단어에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께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세상에 큰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와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스스로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식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자신만의 특색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을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음식 손맛이 좋으신 분, 청소를 잘하시는 분, 휴대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 화초를 잘 기르시는 분. 세세하게 잘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낮거나 부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얼굴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 말해주세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그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답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은 날 거울을 보며 난 슬퍼, 난 외로워, 난 힘들어 이렇게 3번만 외치면 금방 슬픈 기분이 드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답니다. 자신의 행복한 기분은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랍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하소연하며 투덜대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면 곧바로 끊어버리세요. 좋은 사람과의 통화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통화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신을 가꿔보세요. 열정이 쇠퇴하면 영혼에 주름이 생기고 삶이 쇠퇴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열정에 주름이 생기면 매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사는 것도 귀찮고 지겹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세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정도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음을 짓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수는 더욱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웃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유튜브에서 웃긴 동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지금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지식을 궁극의 지혜와 함께 공부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고 더불어 웃음도 함께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웃기거나 즐거운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에서 재미난 사진을 찾아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배꼽 빠지게 웃긴 코미디 영화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밝게 웃어보세요. 웃긴 이야기나 유머를 읽으셔도 웃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최고로 행복한 상태로 자신의 장점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보세요.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노년의 시간을 스스로 설계한다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다음의 3가지를 잊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경험을 쌓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더디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변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